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26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례 없는 위협을 한 중국과 긴장감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항상 경제에서 예의주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긴장 상태는 극도로 높아지기 직전으로 상황은 좋지 않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25일 중국은 과거보다 더 엄중한 경고를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는가? 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보다 전인 7월 24일 중국의 관영지 환구시보에서는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이 결과로 미국의 군용기를 공중에서 중국의 군용기가 가로막거나 또는 근접 비행을 하는 상황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는 미국 군용기를 격추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언급은 되었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내에서 권력 서열로 3위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열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2위는 부통령이고 3위는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인데요. 미국은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서 상원의 장인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을 합니다. 그러니 서열로 2위는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이고 그 바로 밑에 3위는 상원의장이자 부통령 다음으로 하원의장이 되는 거죠. 두 국회, 상원과 하원의 장이 2위와 3위 서열을 대통령 다음으로 나란히 갖고 있는 겁니다. 서열 관계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무튼 미국 권력 서열 3위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인데요. 하원의장은 현재 다가오는 8월에 아시아 순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곳을 더 포함시키려고 추진 중입니다. 바로 대만이에요. 본래 지난 4월에도 방문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취소했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낸시 펠로시 의장은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서는 편으로 중국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 반중 성향이 강했었죠. 즉 대만 방문 추진은 단순한 방문이라기보다 중국의 행보에 맞서서 대만을 챙기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 방문은 뭐가 됐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미국 서열 3위가 대만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일 자체가 평범한 외교적 행보로 비춰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에 속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미국의 권력 서열 3위가 방문한다? 그리고 대만 유력 인사를 만나서 활동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중국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성사되게 되면 그건 25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1997년 4월 미국의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하원의장이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대만을 방문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 시절 중국은 여러 가지로 미국에게 현재처럼 될 수는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중국 입장에서 힘도 약했다 치더라도 1997년에 방문했을 때 미국 하원의장은 중국한테 미국은 대만을 방위할 것이다 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었으니 그때를 다시 상기해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감정이 좋을 이유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보도된 것이고 중국은 당연히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쯤부터 중국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대만 근처에 군용기를 진입시키는 무력 시위를 했죠. 그리고 23일에 중국이 미국에게 비공식적으로 엄중한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결과 맨 처음 이야기한 대로 엄중한 경고가 전달된 게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당신이 알고 있던 대로 그렇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과의 긴장감을 단번에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일인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음을 이리저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원의장이 이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죠. 결과적으로 미국 측은 하원의장의 행보를 강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허가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결국 미국이 용인한 일이라 가능한 방문 일정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긴장감은 한없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미국 하원의장이 탑승한 비행기를 중국이 격추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하원의장을 군용기에 탑승시키거나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하원의장 일행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이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던지라 미국 측에서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준비와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산업 즉 경제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충분한 대비를 한 상태이고 싶을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얼마 전 한국을 포함한 대만, 일본, 미국의 반도체 동맹인 칩4 동맹을 맺는 것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은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만과 미국이 힘을 합치는 시나리오 말고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과 정보기술
산업의 근간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미국의 근본적인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도 따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일명 반도체 육성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제조사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또 중요한데요. 미국의 상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대만이 잠재적으로 중국에 합병될 위협을 받아서, 즉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받을 위협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가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즉 반도체 육성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미국이 주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받아서 이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가정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즉 중국이 어떻게 나오든 미국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급작스럽게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도 경제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니까 문제시 여기는 거예요. 즉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충분히 준비되길 바라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싶은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하원 의장의 8월 대만 방문으로 급격하게 일이 돌아가는 것은 미국 쪽에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세계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될 테니 우리도 현황은 알아둬야 하는 것이고 말이죠. 정리하자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대만에 25년 만에 방문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도 중국에게 미국은 대만을 방해한다를 공고히 한 적이 있었고,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런 방문을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경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말이죠.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